네, 지금부터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오늘 풀고자 했던 거는 여기 써는 대로 4번, 10번, 11번, 14번, 30번, 32번, 33번, 50번, 130번. 자, 이 문제로 풀어볼게. 나머지 것들을 먼저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뭐 도형의 이동인데 이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냐면은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이 단어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얻어. 뭐냐면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도형이라는 거. 그래서 평행 이동 자체를 보시면은 내가 어떤 점을 평행 이동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의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도형 파트에 들어가서 이 얘기가 좀 달라져. 어떤 얘기냐? 자, 우리가 지금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좌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도형 같은 경우는 도형 위에 존재하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도형 얘기를 할 때에는 F 표시를 한다.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된 형태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플러스 A를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A를 통해서 문제를 표기한다. 여기도 마이너스 B를 통해서 문제를 표기한다. 그죠?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거지.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어. 그럼 뭐 이동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직선일 거 아니야. 다만 달라진 거라고는 여기 위에 임의에 있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에 꽂혔겠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X, Y라고 놨을 때 얘를 어떻게 쓸 거냐?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점을 이동했으니까. 요렇게. 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탄생한 너를 자취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 새로운 친구를 우리가 자취할 때 얘기했죠? 프라임이다. X 프라임, Y 프라임이다 라고 쓴다면 그럼 이건 뭐겠어? 내가 X 프라임 대신에 X 대신에 프라임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고 Y 대신에 프라임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이제 X가 들어간 공간, Y가 들어간 공간에다가 이 친구들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집어넣었을 때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 존재하고 있는 이 도형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Y를 바꿔준다면 요게 이제 움직인 도형에 대한 방정식이다. 따라서 자취에 의해서 여기가 빼기로 바뀐 것뿐. 무슨 말인지 가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도형에 대한 얘기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 F가 써있긴 한데 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F 위에 존재하는 점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은 너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점이 평행 이동한 거는 아까 점을 이동한 것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크게 평행 이동에서는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다시 얘기해서 어떤 표현이 앞에 써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그때에 따라서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알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평행 이동이야. 사실 평행 이동에서는 요거 세 개 외에는 달리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칭 이동이지. 자,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x, y라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한번 이동을 해볼 거야. 이때 x축 대칭도 물론 가능하고 y축 대칭도 물론 가능하고 원점 대칭도 가능하고요. y는 x 대칭도 가능하다. 뭐 때에 따라서는 하나 더 쓸게. y는 마이너스 x까지도 물론 가능하죠. 오케이. 자, 이때 요 x, y를 x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림을 위해서 x, y가 1사분면에 있는 거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x, y가 여기 위치하고 있을 때 처음에 x축 대칭 이동한다라는 것은 너를 기준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아야겠지. 그래서 x값은 변화가 없고 y만 반대로 바뀐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x축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한다면 y가 들어간 공간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을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문제에서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친구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들어가는 거니까 높이의 변화가 없고 x값의 변화가 생긴 거라서 x가 들어간 공간에 마이너스 x를 써가지고 답 내시면 돼. 오케이? 다음,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y 내려오고 x 갔지. y 내려오고 x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봐봐.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1대1 합동이 돼야 한다고. 그러면은 y만큼 내려오고 x만큼 빼주면 y만큼 내려오고 x만큼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다? 쉽게 얘기해서 x, y 전부 다 부호를 바꾸자. x가 들어간 공간에 마이너스 x를 쓰고 y가 들어간 공간에 마이너스 y를 쓰기. 오케이? 자, 다음 y는 x 대칭. 자, 이거 같은 경우 쉽죠? 우리가 알죠? x와 y를 그냥 자리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 했으니까 그냥 x가 들어간 공간에 y 쓰고 또 x 쓰고 이러면 되는 거야. 얘는 바꾼 상태에서 빼기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여기까지. 자, 기본적으로 요 5개는 무조건 암기한 상태에서 이 단원의 내용들을 문제 풀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점을 요렇게 이동하는 건 알겠는데 만약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상관없어요. 내가 이 도형을 x축 대칭 이동하고 싶다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y가 들어간 공간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같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누구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그게 이제 대칭 이동의 끝이거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5가지만 나온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 단원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런 특정한 점, 특정한 선들 이런 거 말고 임의의 점, 임의의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 없을까? 그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런 거죠.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 1,2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를 0,-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대칭 이동이니까 내가 너 길이만큼 똑같이 길이 가서 여기에 꽂히는 좌표가 너무너무 궁금해. 그런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길이가 같지. 그리고 방향성이 정반대에 있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1,2와 A, B의 중점을 구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야. 답 내실 때에는 뭐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의 결과가 0,-1이다를 통해서 A, B를 구하시면 돼.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애들이 많이 이제 손 가시는 친구인데 선대칭이야. 자,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y는 뭐 2x 플러스 1 이거를 1, 있다고 치자 그냥 이렇게 1,1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야.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1,2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자, 여기 1,2야.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3 나온단 말이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내가 이 지점 어딘가에서 x가 1일 때입니다. x가 1일 때 요 위에 있는 점은 y가 3이겠지. 그럼 1,2라는 것은 얘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친구니까 이 영역 안에 포함되는 친구구나 라고 보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상 좀 멀리 잡아볼게. 자, 이렇게 1,2가 있다고 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수직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에 찍히겠지. 이게 이제 A, B란 말이야. 자, 이때 당연히 이 길이가 서로 같을 거고 더 중요한 거 수직 관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 자, 이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뭐 하고 싶어져? 내가 여기 임의에 A, B라고 놨고 1,2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러면 두 녀석의 중점 구하는 공식 쓸 수 있죠. 그 중점 구하는 공식을 써서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는 거지. 대입하면은 A, B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요 직선 선분과 너 직선은 수직 관계라면서. 그러면 두 녀석의 기울기의 굽이보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통해서 또 A, B에 대한 식을 하나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두 개만 가지고 A, B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으면 이제 우리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가볼게 그러면. 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문제 이제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뭐 도형의 이동을 풀기 전인 친구들이라면은 이 문제들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을 볼게.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중심이 원점인 도원이 되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내가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도형에 대표되는 점이 있을 거야. 그 대표점. 2차 함수라면은 2차 함수의 대표점은 꼭지점이 될 거고 원의 방정식이라면 원의 중심이 그 대표점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이 그 녀석의 중심부터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럼 보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3,1일 거야. 근데 너를 적당히 평행이동했더니 그게 얼마 나왔대? 0,0이 나왔대. 자, 적당히가 얼마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봤더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하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x 대신에 여기 y 대신에 플러스 a 붙이고 플러스 b를 붙인 결과가 얼마다? 0,0이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0이니까 a는 3이구나. 다음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a 플러스 b의 결과는 뭐 2번이다. 아니 2번이 아니야. 2다. 1번.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대표 문제, 대표점 찾아서 문제 푸는 거니까. 다음에 10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10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두 정사각형이 있어. 근데 A, D, E의 점의 좌표는 준 다음에 저 직선 CF의 수직이고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문제 결국 생각 먼저 해야지.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점 C가 몇 콤마 몇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F가 몇 콤마 몇인지를 확인해야 이 CF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제 B의 좌표까지 알아낸다면 너를 지난다 했으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도형에 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있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있다라고 했죠. 이 문제 보시면은 나한테 괜히 정사각형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점들을 보면 얘가 0,2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1,0이고 그 다음 뭐 이 점이 여기 그림 잘못했네. 여기 정사각형. 자, 이 점이 문제에서 뭐 4,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나 뭐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점이 이 점으로 갈 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거를 좌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럼 이게 무슨 몇 대 몇이야? 2대 1이라는 거야. 근데 요 삼각형과 동일한 친구가 누구야? 바로 요 삼각형이지. 그럼 무슨 얘기?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아, 이 1을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점좌표가 2,3이라는 것을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동이니까. 오케이? 다음. 그럼 당연히 뭐 B가 이 점인 것 같더라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 1만큼이지. 이 1만큼 움직이면 얘가 3,1임을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사각형에 대한 좌표 두 개를 얻어낸 거고 이게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걸 알 수가 있어. 그러긴 문제에서 F라는 친구가 요 점이니까 X 대신에 1, Y 1 증가하는 거지. X 1 증가, Y 1 증가. 그래서 얘는 5,1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C와 F가 나와 있고 너희들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녀석이니까 일단은 CF의 기울기 먼저 구해요. 5에서 2 빼면 3,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너의 수직인 기울기는 2분의 3이라는 거네. 됐고, 다음 점비를 지난다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배웠으니까 Y는 기울기에 지나가는 점을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아유 분수 너무 싫다.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세요. 그럼 이 Y는 3x-3 더하기 2지? 정리할게. 그래서 3x-2y-7 이퀄 0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선정하려고 다시 한번 어떤 좌표를 알고 싶을 때에는 닮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 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는가만 알 수 있으면은 그 좌표들을 설정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갔죠? 뭐 어떤 친구들 보니까 뭐 여기 뭐 직선 길이 찾고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직선기 여기는 이 선분의 길이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좌표가 주어지면 그 좌표가 나에게 주는 정보를 이끌어내셔야 돼. 오케이? 예전에 내가 그 개념 시간에 그 평면좌표 첫 번째 시간 무슨 얘기했냐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점이 주어진 경우 뭐 하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에게 두 점이 주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네가 여기로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평행 이동.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은 앞에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책 펴보세요.
다음.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 11번 문제를 보시면 두방 정식 fx, y 이퀄 0. 자, 문제에서 두 개의 도형을 줬습니다. 한 녀석은 f로 표현할 거고 다른 한 녀석은 g로 표현을 하겠다는 것 같아. 근데 보시면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뭐 두 개의 도형이 그려져 있고 전부 다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의 좌표가 좀 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왼쪽에 적혀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대충 그릴게. 요게 느낌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요렇게. 다음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요렇게. 자,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뭐 마이너스 1,2가 된 거고 마3이고 마1 여기 뭐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외에는 주어진 게 없죠. 다음 얘가 fx고 얘 f고 이게 g라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보기를 봤어. 보기를 봤더니 gx가 뭐 f 어쩌고 여기가 뭐가 좀 복잡하죠. 그럼 무슨 얘기겠어? 아, 너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통해서 gx로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야.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녀석을 내가 만약에 뭐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하더라도 이 형태를 얻어낼 수가 없거든. 일단 이 친구를 일으켜 세워야 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 아까 내가 대칭 이동한 거 중에서 그 5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y는 x라는 게 있다고. y는 x 대칭을 먼저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모든 점들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좌표의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좌표들만 가지고 넘겨볼 건데, 첫 번째 0,0은 움직여도 0,0이야. 다음 2, 마이너스 1은 y는 x 대칭을 하면 두 녀석의 위치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2니까 어디에 찍힌다? 여기에 찍힐 거라는 거야. 이 꼭지점에. 오케이? 그럼 느낌이 와야 돼. 뭔가 이런 식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한다고. 0,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0. 확실하지. 아, 이 녀석이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오케이? y는 x를 통해서. 자, 1번. 내가 지금 한 행위는 y는 x 대칭을 첫 번째로 했고,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싶은 그림 형태는 아니야. 뭐 해야 돼? 이 방향이 좀 반대로 바뀐단 말이야. 그럴 수 있는 게 x축 대칭이 있는 거지. 두 번째는 x축 대칭. 오케이.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그림의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요렇게. 그죠?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꼭지점이 여기 그대로 x축 대칭 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고 네가 마이너스 2, 0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일단 여기에서 y는 x대칭이면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x축 대칭 이동한다. 자, 아까 대칭 이동할 때 x축 대칭 이동한다면 누구 대신에 누구?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음 두 번째. 자, 이게 지금 도형이거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야.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그치? 이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지. 어떤 친구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선생님, 앞에 있는 게 x좌표고 뒤에 있는 게 y 자리니까 문제에서 x 대신에 뭐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다라고 했으니 여기에 친구를 바꾸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친구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x는 x고 y는 y인 거야. 그래서 x가 분명히 여기다가 일로 왔더라도 x는 x니까 네가 움직인 것만큼 요놈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도형에서는 x 플러스 1을 쓸 거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지.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부호가 이렇게 생겨서 답을 내는 거야. 따라서 이 친구의 정답은 요놈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11번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따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거야. 그때 가서 연습해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여기까지 뭐 끝난 거. 자, 원의 중심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1,1로 옮겨졌다. 이때 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딱 하나죠. 뭐겠어?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이 1개 있고 도형이 2개 있는데 그 도형 중에서 지금 2번째로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f라고 써있고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는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야, 문제에서. 오케이? 따라서 이건 뭐 이런 거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원의 중심이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1, 2가 되었을 텐데 너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문제에서 말한 대로 1,1이다. 이게 끝이야. 그럼 a가 2가 돼야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문제에서 말한 대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잠깐 뭐 잘못했는데 거기 빼기 b구나. 여기 빼기 b구나. 그럼 여기 빼기 b는 쓰는 거지. 그럼 b의 값이 얼마야? 1 되는 거죠. a 플러스 b는 뭐 3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무엇을 줬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정보를 이끌어낸 게 다르다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뭐 30번 문제네요. 자, 30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자주 접해 갔을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을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거야. 보시면 A가 5,2고 B가 3,4래.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놓고 Y축 위에 있는 한 점을 Q라고 놨어. 이때 AP, PQ, QB의 최소값을 구하는 뭐 그러한 문제란 말이야. 자, 그림으로 가볼게. Y축과 X축이 존재하고 있을 때 A라는 친구는 5,2니까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고 B가 3,4니까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치자. 근데 X축 위에 누가 있어? P가 있고 Y축 위에 Q가 있는 상태야. 그럼 이 친구는요 이런 상태의 문제라고. 다만 이제 Q하고 P의 위치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 자, 이랬을 때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정점 말고 움직이는 점들이 있을 거야. 동점. 오케이? 움직이는 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정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Q가 Y축 위에 있으니까
y축 위를 지나는 y축 위에 있는 너니까 너를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거, 내가 지금 QB의 값이 궁금한 거잖아. 너 길이나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같을 거 아니겠어? 근데 이거 B'이라 쓸 거고. 마찬가지로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너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 대칭이동 시킨다라는 거야. 그럼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 A'이 생기겠지. 결국은 요 선이 언제 가장 짧겠니? 그런 얘기거든? 뭐 언제겠어? 당연히 이었을 때지. 이었을 때 네가 Q, 네가 P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길이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이거 얼마니? 내가 Y축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X가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3,4. 얘는 Y가 바뀌어야 돼. 5, 마이너스 2. 따라서 A', B'의 길이는 5에서 마3을 뺐어.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에서 4를 뺐어. 6의 제곱 36. 정답은 10이다. 오케이? 보자. 또 나가 볼게요. 저거 뭐야? 32번 하기 전에 33번 먼저 할게.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3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1,3과 B 5,7이 있는데 Y는 X에 대해서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나 봐. 여기 위에 점 P가 있나 봐. 자, 이때 PA 더하기 PB의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X좌표를 A라고 하고 그 A 값을 구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자,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요. 여전히 이제 뭐 X축과 Y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어요. 요렇게. 다음에 A랑 B는 어디 있냐면요. A는 X가 1일 때지. X가 1일 때 여기 위에 있으면 1,1이야. 그럼 쟤는 3이니까 좀 더 위쪽에 존재하고 있겠다. 됐습니다. 다음 5,7도 5,5가 여기 있으니까 7은 좀 위에 있잖아. 요렇게. 됐죠? 이때 이런 식으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PA 더하기 PB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둘 중에 아무거나 뭐 하면 돼? 대칭 이동을 때리면 되겠지. 그럼 얘는 Y는 X 대칭 이동이니까 너희들의 위치를 바꾸기만 하면 돼. 그래서 B'을 뭐 7,5다라고 쓰고 자, 그때 이었을 때 이 길이가 분명히 최소겠죠? 그럼 최소가 되게 하는 그때의 P의 X좌표를 구하라.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얘 나와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기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A가 1,3이래요. 너에서 널 뺄게. 그러면 얼마? 6분의 2가 되고 지나가는 점 A라고 하겠습니다. X-1 더하기 3이다. 그러면 결국 이 상태인데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내가 여기 Y가 들어간 공간에 X 써도 괜찮죠. 그런 다음에 양변 곱하기 3 할 거야. X-1에다가 9를 쓰겠지. 그럼 2X가 결국 8이니까 X는 4다. 다시 얘기해서 그 A가 얼마다? 4다. 30번하고 33번 문제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움직이고 있는 점, 그 점이 위치하고 있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를 볼게요.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그러할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 자,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될 건가 봐. 그러면 원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보는 거다? 그 원을 대표하는 점에 대해서 보는 거야. 오케이? 지금 뭐 y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0 중심이 0,0인 친구를 사실 뭐 여기다 쓸게 그냥 여기라고 할게. 그럼 너를 대칭이동 때렸으니까 당연히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도록 움직였을 거고 내가 지금 요거를 좀 찾아내야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보도 문제에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4x니까 2라고 쓰면 되는 거고 플러스 8y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는 거야. 다음 원이 대칭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도형의 크기나 모양 바뀌어요? 그거 안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있던 누구? 반지름 길이가 3이었거든. 그럼 얘도 반지름 길이가 3이 돼야 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마이너스 4x였죠?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4 더하기 16이니까 우변에서 분명히 20을 더했을 거고 좌변에 원래 더하기 c가 있었거든. 그럼 옮겨서 빼기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네가 반지름 길이가 3이 되려면 제곱해서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c가 9가 되려면 c의 값이 얼마다? 11이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나 이제 a와 b를 구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은 다 활용한 상태야. 분명히 얘네들에 대해서 분명 수직 관계지.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만데? 2 분의 마이너스 4. 요놈과 a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한대. 됐습니다. 그럼 누구다? a라는 친구는 2분의 1이라는 얘기. 다음 두 녀석의 중점은 어디 위치에 있다? y는 x, ax 플러스 b 위에 있다. 그럼 뭐 해야 한다?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a가 2분의 1이라면서 마이너스 2는 2분의 1 더하기 b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겠군. 그 문제 뭘 구하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11 마이너스 2 더하기 11이니까 정답은 9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50번 문제 가볼게. 자, 오늘의 마지막 이제 130분 문제를 풀어볼 건데 130번은 이미 아까 한 거 그냥 연습 삼아 하나 끼워 넣은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방정식 fx, y = 0이 나타내는 도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F래.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여기에서 너로 어떻게 만들 거니? 뭐 이런 거거든? 네가 너로 바뀌었을 때 그걸 대표하는 그 그림 좀 그려봐 뭐 이런 거거든. 보자. 이런 문제 봤을 때 선생님이 가장 먼저 보는 건 XY의 위치가 바뀌었나? 근데 보니까 어때? 안 바뀌었지. 그 얘기는 Y는 X대칭이 아니라는 거야. 일단 두 번째. 그러면 X와 Y 앞에 지금 계속 부호가 바뀌었지. X, Y 둘 다 바뀌는 거 뭐 있었어?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에 의해서 일단 여기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 0으로 바뀐 거고, 자, 네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알고 싶어. 자, 이런 거 할 때에는
다이렉트로 읽는 게 아니고 x의 개수가 1일 때 읽어주는 거야. 그러려면요,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준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 얘도 마이너스를 묶은 상태에서 확인해 보는 거지.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거를 기호화시키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쓰는 거야. 자, 끝났네. 그럼 보자. 원점 대칭을 한다라고 했어. 그 얘기는 마이너스 1,0짜리는 어디로? 1,0짜리를 옮기는 거고, 0,1이었던 친구는 마이너스 1, 0,-1로 바뀌는 거고. 여기 다음 임의로 내가 이거 1,1일 거 아니야. 원점 대칭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일단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뀌나 봐. 자, 이런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찍을게. 다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어디다? 1이 가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정답 얼마? 5번.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올려봤고, 모든 단원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시간 날 때마다 특정 단원 맞춰서 문제를 올릴게요. 아마 뭐 수업 시간은 빠를 수도 있어. 빠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일부 학교가 또 일부 학교 친구들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세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